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올해 36인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고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고민 상담을 올리지만 사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다정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챙겨주고 힘들 때 옆에서 들어주고 제 부모님한테도 예의 바르게 잘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사위 복 타고났다며 좋아하셨어요.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큰 문제 없었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는 명절도 시댁, 친정 공평하게 나눠서 갔고 양가 부모님께도 비슷하게 신경 썼거든요. 우리는 평등한 부부가 될 거야라고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호칭 문제 마이너스 부모님과 장인 장모. 그런데 변화는 첫째를 낳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는데 어느 날 산후조리 끝나면 우리 집에서 좀 있다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님이 봐주신다는데 고맙지라고 했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친정 어머니도 저를 돌봐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장모님한테 가겠다고 하면 어머님 기분 나쁘시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댁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시댁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한 게. 친정 어머니는 괜찮아, 나중에 보면 되지라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참았어요. 호칭 문제 마이너스 부모님과 장인 장모.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둘째를 임신했을 때예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연스럽게 장인 장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장인 장모 댁 가야 하나? 이렇게 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을 부를 때 항상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해요. 저한테도 어머님께 전화드려 아버님 생신 선물 뭐 사드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 부모님은 장인 장모예요. 여보,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뭐가 문제야? 장인 장모가 정식 호칭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 부모님도 시아버님, 시어머니라고 부를까요? 라고 했더니 그건 다르지.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예의잖아. 시집온 며느리가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부모는 자기 부모만 해당되는 거구나. 제 부모님은 그냥 장인 장모, 처가 식구일 뿐이구나. 용돈 문제 마이너스 효도와 낭비의 이중잣대. 더 큰 문제는 용돈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댁에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처음엔 우리 형편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보,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했더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부모님이 우리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었어요.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시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친정에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10만 원?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런 여유가 어딨어. 장인 장모는 아들도 있잖아. 오빠가 챙기겠지. 제 오빠는 사업을 하는데 요즘 어려워서 친정에 도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니네 집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몰래 제 개인 통장에서 친정에 5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옷 하나 덜 사면서요. 들키면 또 잔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했어요. 명절 마이너스 무조건 시댁, 친정은 틈나면. 명절은 더 심해요. 결혼 첫 해만 해도 설날은 시댁, 추석은 친정 이렇게 번갈아 갔어요. 그런데 둘째 낳고 나서부터 남편이 애들 어린데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힘들잖아.
그냥 한 곳에서 보내자고 하더니 당연히 시댁이었어요. 그럼 추석은 친정에 갈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절은 다 같이 모이는 전통이 있어. 어머님도 내가 오길 바라시고라고 하더라고요. 전통은 시댁에만 있나 봐요. 친정에도 전통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작년 설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시댁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제사 준비하고 친척들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너무 힘들어서 내일 친정에 하루만 갔다 올게요라고 했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애들 피곤한데 또 이동하게. 그리고 시집 온 여자가 명절에 친정에 그렇게 가고 싶어. 저는 그냥 울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결국 설날 연휴 내내 친정에는 못 갔어요. 명절 끝나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괜찮아, 바쁘면 언제든 오면 되지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요. 밝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결정적 사건 마이너스 친정 어머니 병원. 결정적인 사건은 2달 전에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지만 검사비며 입원비가 꽤 나왔어요. 오빠가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목돈을 쓰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입원비 50만 원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50만 원? 그게 어디서 나와? 우리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에 빠듯한데. 장모님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해? 오빠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큰 돈이 아니라고? 50만 원이 작은 돈이야? 너 돈 쓸 데가 한두 군데냐? 우리 어머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거긴 신경도 안 쓰고 장모님 걱정만 하네?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우리가 다 대드렸잖아요. 작년에 무릎 수술할 때 200만 원 드렸고 한약 지어드릴 때도 100만 원 드렸잖아요.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어머님인데. 근데 장인 장모는 니네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친정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남편 몰래요. 남편은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일상 속 차별들. 이런 큰일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차별은 계속돼요. 시댁 가는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요. 어머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자면서요. 차에 과일, 반찬, 간식 잔뜩 싸들고 가요. 가서는 시부모님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죠. 남편은 아버지와 바둑도 두고 어머니와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있어요. 근데 친정 갈 때는요? 꼭 가야 해. 주말에 좀 쉬자. 가더라도 점심만 먹고 오자. 짧게 들렀다가 나올 때도 벌써 가려고. 좀 더 이따 가지라는 어머니 말에 남편은 시계를 보며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라고 해요. 시댁에서는 저녁까지 먹고 오면서요.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요. 큰애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는 자주 가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왜 자주 안 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들도 이미 느끼고 있구나. 시댁과 친정의 차이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차이를. 폭발 마이너스 친정 생각은 좀 접어라. 참고 참았지만 어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너도 미리 준비해둬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달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그날은 친정에 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날 주말이야? 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시댁 행사는 무조건 참석, 친정 행사는 바쁘면 나중에. 참았던 게 터졌어요. 당신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내 부모님도 소중해요. 왜 우리는 시댁만 가고 친정은 항상 뒷전이에요? 왜 시댁 용돈은 당연하고 친정 용돈은 낭비예요? 왜 당신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인데 내 부모님은 장인 장모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눌렀던 5년간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 생각은 좀 접어라. 내가 너무 친정 집착이 심한 거 아니야? 친정 집착이라고요? 제 부모님 보고 싶다는 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다는 게, 명절에 친정도 가고 싶다는 게 집착인가요? 당신은 매일 시댁 생각하잖아요. 그건 집착 아니에요? 그건 효도야. 너는 효도와 친정 집착을 구분 못하는 거야. 저는 그냥 울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민과 질문.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시집 오면 정말 친정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평등한 부부가 되자, 양가 부모님 모두 잘 모시자, 우리는 다를 거야. 그때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하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시댁을 소홀히 한 적 없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려요. 시부모님도 저를 좋은 며느리라고 해주세요. 근데 왜 저는 제 부모님께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제 부모님은 부모님이 아니라 장인 장모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아이들이 걱정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시댁과 친정은 다른 거야. 시집 가면 친정은 접어야 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딸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저처럼 살까봐 무서워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고요. 단지 이 부분만, 유독 이 부분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 어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세요? 겨우 이 말만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 너도 잘 지내고, 남편 잘 내조하고 애들 잘 키워. 걱정 마라고 하셨어요. 엄마 저 걱정되세요? 말은 안 하셔도 알아요. 딸이 행복한지 잘 지내는지 궁금하실 텐데. 시집살이 하소연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양쪽 부모님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어요. 시댁도 친정도 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은 정말 부모님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듭니다.